우유만 믿고 드시는 분들, 뼈가 약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저도 25년 전엔 그랬습니다. 우유 2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결과가 쌓였습니다. 매일 우유를 드시던 분들이 계단에서 한 번 미끄러지고 고관절이 부러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뼈 건강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흡수되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저는 25년간 뼈와 칼슘 흡수를 연구해 온 이정우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데이터를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확인했습니다. 우유에만 의존한 분들은 골밀도가 낮았고, 반대로 흡수율이 높은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72 넘어도 허리 곱고 무릎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30%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40%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1.5배 차이죠. 이 차이가 3개월 뒤, 1년 뒤 여러분의 골밀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유보다 1.5배 잘 흡수되는 음식 3가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만 바꿔도 3개월 뒤 골밀도 수치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나올 칼슘 흡수를 2배로 높이는 생활 루틴을 놓치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용없어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뼈를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만난 72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를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우유 한 잔, 저녁마다 우유 한 잔. 칼슘 보충은 우유가 최고라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그 작은 충격에 고관절이 부러졌어요. 그때 그냥 살짝 넘어진 건데 뼈가 부러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며 정말 놀라셨어요. 검사 결과 골밀도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수치로 보니까 70대 평균보다도 한참 아래였어요. 김영자님은 울먹이면서 그러셨어요. 박사님, 우유를 이렇게 꾸준히 마셨는데 왜 이런 거죠? 저도 속상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 질문이 저에게 깊이 남았습니다. 김영자님처럼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우유 대신 흡수율이 훨씬 높은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우유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3개월 뒤 검사에서 골밀도가 확실히 올라갔어요. 그분이 가장 놀라워하신 건 허리 통증이었어요. 원래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아프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많이 줄었대요. 2달 지나니까 거의 안 아프고 3달째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웃으며 그러셨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진작 알았으면 20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수십 년 같은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우유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골밀도 검사 받아보셨나요? 검사 안 받아보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세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도 꼭 전해졌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식습관 하나 바꾸는 일, 그게 결국 내 몸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뼈를 진짜로 회복시키는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통깨부터 말씀드릴게요. 통깨 한 숟가락에는 9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3숟가락이면 우유 2잔과 맞먹어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약 40%로 우유보다 높습니다. 우유는 30% 정도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통깨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거든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제대로 들어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다 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이 있어야 칼슘이 뼈에 제대로 자리 잡습니다. 통깨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뼈 건강에 정말 완벽한 식품이죠. 제가 만난 73세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밥에 통깨 한 숟가락을 넣어 드시면서 3개월 만에 꼴밀도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박영수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효과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시곤 놀라셨죠. 정말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수님이 특히 좋아하신 건 통깨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였어요. 비싸지도 않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맛도 고소해서 거부감이 없잖아요. 밥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오히려 밥맛이 좋아진대요. 이렇게 쉬운 방법인데 왜 진작 몰랐냐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밥 짓기 전 통깨 한 숟가락 넣기,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에 듬뿍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 식사 준비할 때 밥솥에 쌀 씻고 물 넣으실 때 통깨만 한 숟가락 넣으시면 돼요. 그럼 밥이 지어지면서 통깨 향이 배어서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껍질 벗긴 참깨는 칼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 깐 참깨가 많은데 편하긴 해도 영양은 훨씬 떨어지거든요. 통깨는 겉껍질에 칼슘이 대부분 들어 있어요. 껍질을 벗기면 그 귀한 칼슘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통깨를 볶으면 고소한 맛은 더 나지만 영양소가 조금 손실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볶지 않은 생 통깨를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씹을 때 고소한 맛도 충분히 나고 영양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통깨로 실수를 하나 하세요. 바로 갈아서 드시는 겁니다. 통깨를 믹서기에 갈거나 참깨가루로 사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통깨를 갈아 놓으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가 빨리 진행돼요.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죠. 특히 기름 성분이 있어서 산패가 쉽게 일어납니다. 갈아 놓은 지 며칠만 지나도 영양가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통깨는 반드시 먹기 직전에 그대로 드시거나 살짝만 빻아서 바로 드셔야 합니다. 미리 갈아서 보관하면 절대 안 돼요. 또 하나 흔한 실수가 있어요. 통깨를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드시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한 번에 서너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통깨는 기름기가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정도면 칼슘도 충분히 섭취되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지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통깨는 고소한 맛도 좋고 음식에 섞기도 쉬워서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통깨를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깻잎입니다. 깻잎 10장에는 21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통깨보다 더 많죠. 서울식품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깻잎의 칼슘 흡수율은 45%로 녹색 채소 중 최상위권입니다. 이 정도면 우유보다 1.5배 높은 수준이에요. 깻잎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침착되도록 돕는 영양소입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뼈로 제대로 안 가요. 혈관 벽에 쌓이거나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깻잎은 칼슘과 비타민 K를 동시에 제공하니까 뼈 건강에 최고죠. 68세 김정수님은 점심마다 깻잎 무침을 챙겨 드셨습니다. 한 달 후 허리 통증이 줄었고 3달 뒤 아침에 뻐근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김정수님은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드셨대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게 너무 아프셨다고 해요. 그런데 깻잎을 꾸준히 드시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쯤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좀 덜 아프고 한 달 지나니까 통증이 확 줄었대요. 3개월째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서는 게 가능해졌다고 하셨어요. 이전엔 허리를 천천히 펴야 했는데 말이죠. 깻잎 15장을 간장, 마늘, 들기름에 묻혀 하루 한 접시만 드셔보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깻잎을 씻어서 물기를 빼고 간장 한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들기름 한 스푼만 넣어서 살살 무치면 됩니다. 5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깻잎 장아찌를 너무 짜게 절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짜게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되는 양이 늘어나요. 그러니 간은 약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깻잎 무침 만들 때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들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더 내세요. 그리고 깻잎은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쌈으로 드시거나 무침으로 드시면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뜨겁게 볶거나 찌면 비타민 K가 조금 손실될 수 있어요. 깻잎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깻잎을 물에 너무 오래 담가 두시는 겁니다. 깻잎에 농약이 걱정돼서 물에 1시간씩 담가두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깻잎의 수용성 비타민들이 다 물로 빠져나가 버려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으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살살 문지르면서 앞뒤로 한 번씩만 헹구세요. 그 정도면 먼지나 이물질은 다 제거되고 영양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래 담가두면 좋은 영양소만 날리는 거예요. 또 하나 실수는 깻잎을 냉장고에 너무 오래 보관하시는 겁니다. 깻잎은 금방 시들어요. 사온 지 3일만 지나도 향도 날아가고 영양도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사온 당일이나 이틀 안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 보관하셔야 한다면 키친타올에 깻잎을 한 장씩 싸서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그러면 4일에서 5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신선할 때 먹어야 영양도 많고 맛도 좋거든요. 깻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채소잖아요. 쌈으로만 드시지 마시고 무침으로도 자주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깻잎을 쌈으로만 드시나요? 아니면 반찬으로도 챙기시나요? 마지막으로 뱅어입니다. 뱅어포 한 줌에는 약 4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정보원에 따르면 뱅어류의 체내 칼슘 이용률은 40% 가까이 됩니다. 뱅어는 뼈째 먹는 생선이니까 칼슘이 정말 풍부하죠. 뱅어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어요. 뱅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뼈만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관절도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한테는 일석이조죠. 70세 이순희님은 매일 뱅어포 반 줌을 구워 드시며 1년 만에 골밀도가 10% 상승했습니다. 이순희님은 처음엔 비린내가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에어프라이어로 바삭하게 구우니까 고소하고 맛있더래요. 손주들도 간식처럼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순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처음엔 뱅어포가 퍽퍽하고 맛없을 줄 알았는데 에어프라이어로 구우니까 과자처럼 바삭바삭하더래요. 손주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간식 달라고 하는데 과자 대신 뱅어포를 주니까 애들도 잘 먹더래요. 아이들 치아 발달에도 좋고 칼슘 보충도 되고 건강한 간식이 된 거죠.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5분간 구워 간식처럼 드시면 됩니다. 뱅어포를 에어프라이어 바구니에 펼쳐놓고 180도로 맞춰서 5분만 돌리면 끝이에요. 뒤집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5분 후에 꺼내면 바삭바삭하게 익어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하루 한 줌 이상은 피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에도 안 좋고 칼슘 배출도 늘어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반줌, 저녁에 반줌 이렇게 나눠 드시면 좋아요. 뱅어 드실 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목이 마르고 부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뱅어포 드신 후에 물 한 잔씩 마시면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몸의 부담도 덜 갑니다. 뱅어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뱅어를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튀기시는 겁니다. 고소한 맛을 내려고 식용유나 버터를 두르고 튀기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름에 튀기면 열량이 너무 높아져요. 칼슘은 섭취하는데 살은 더 찌는 거죠. 게다가 너무 높은 온도로 튀기면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산이 파괴됩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그냥 구우면 기름 없이도 바삭하게 익어요. 그게 제일 건강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뱅어포를 너무 오래 보관하시는 겁니다. 뱅어포는 말린 생선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산패가 돼요. 비린내가 나고 맛도 떨어지고 영양도 손실됩니다. 특히 여름철엔 금방 상해요. 뱅어포는 사오시면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장실 말고 냉동실이요. 그래야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먹을 때마다 필요한 양만 꺼내서 바로 구워 드시면 됩니다. 냉동 상태에서 바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도 잘 구워져요. 뱅어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생선 반찬 중 어떤 걸 자주 드시나요? 멸치나 뱅어 같은 작은 생선이 칼슘 보충에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음식만 식단에 꾸준히 넣어도 뼈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통깨, 깻잎, 뱅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챙기시면 3개월 뒤에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그냥 배출돼 버려요. 이제 칼슘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생활 습관을 알아볼까요? 햇볕 쬐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창문 너머로는 자외선이 막히니까 반드시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루 15분만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시켜 보세요.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하시거나 아침에 베란다에서 화분 가꾸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햇볕 쬐신 게 언제인가요?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밖에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비타민 D가 부족해져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조금 더 오래 나가 계셔야 합니다. 얼굴만 쬐는 게 아니라 팔이나 다리도 조금 노출시키는 게 좋아요. 물론 너무 추우면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날씨 좋은 날을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기는 겁니다. 달걀, 노른자, 고등어, 꽁치에 특히 풍부합니다. 달걀은 하루 한두 개만 드셔도 충분하고 생선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튀기면 비타민 D가 손실된다는 겁니다. 달걀은 삶거나 반숙으로, 생선은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도 너무 세게 굽지 마시고 적당히만 익히세요. 일주일에 2번 생선 챙겨 드시나요? 요즘은 생선 손질이 귀찮다고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마트에 가면 손질된 생선도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자주 드셔보세요. 고등어나 꽁치 한 토막이면 비타민 D 하루 권장량을 거의 채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산성 음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레몬즙이나 식초 같은 산성 음식은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산성이 칼슘을 이온 형태로 만들어서 장에서 흡수가 잘 되게 하거든요. 무침 요리에 식초 한 스푼을 넣거나 샐러드에 레몬 드레싱을 추가해 보세요. 깻잎 무침에 식초 조금 넣으면 맛도 상큼하고 칼슘 흡수도 좋아집니다. 다만 속이 약한 분은 식초를 직접 마시면 안 됩니다.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요리에 소량만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콤한 음식 좋아하시나요? 초무침, 새콤달콤한 샐러드, 레몬물 등 뭐든 좋으니 하루에 한 가지씩 챙겨보세요. 네 번째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겁니다.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에 풍부합니다. 비타민 C도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만드는 콜라겐 생성에도 필요해요.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니까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과일은 깎아서 바로 드시고 파프리카는 샐러드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식후 과일 한두 개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오늘 과일 드셨나요? 간식으로 과자 대신 과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습관입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 뼈를 강화시킵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체조 같은 게 다 좋아요. 뼈에 적당한 자극이 가야 뼈가 더 튼튼해지거든요. 하루 30분 천천히 걷기 일주일에 5번만 실천해 보세요. 무리한 등산이나 조깅은 관절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천천히 평지를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30분 걸으셨나요? 만약 오늘 아직 안 걸으셨다면 이 영상 보신 후에 잠깐이라도 나가보세요. 걷기는 뼈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 혈압 관리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공원에서, 비 오는 날엔 실내에서라도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이 5가지 루틴만 실천해도 칼슘 흡수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햇볕 쬐기, 비타민 D 음식, 산성 음식, 비타민 C, 그리고 걷기입니다.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죠? 이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우유보다 더 잘 흡수되는 뼈 회복 음식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통깨, 깻잎, 뱅어였죠. 우유의 흡수율은 30% 남짓이지만 이 음식들은 40%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통깨는 밥에 한 숟가락, 깻잎은 무침으로 한 접시, 뱅어는 구워서 한 줌만 드셔도 됩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챙기면 3개월 뒤에 골밀도 검사에서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다 그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칼슘 흡수를 돕는 5가지 생활 루틴도 알려드렸습니다. 햇볕 쬐기, 비타민 D 음식, 산성 음식, 비타민 C, 그리고 걷기였죠. 이 5가지는 칼슘 흡수율을 2배로 높여줍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지고 한번 부러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전체적인 건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3개월 만에 골밀도가 오르고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던 느낌이 사라지고 걸을 때 무릎에 힘이 생기고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꾸준히 챙기면 분명히 옵니다. 오늘부터 통깨 한 숟가락, 깻잎 한 접시, 뱅어포 한 줌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15분 햇볕 쬐고 일주일에 2번 생선 드시고 무침에 식초 한 스푼 넣고 식후에 과일 챙기고 하루 30분 걸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의 뼈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챙기면 분명히 변합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나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 중에 뼈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속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이 뭐였나요?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통깨나 깻잎 같은 익숙한 음식이 이렇게 좋다는 게 신기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